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희정 아나운서 김세영. 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약간은 부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면서 약간은 또 테마주 위주의 장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테마주도 올랐지만 네.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바로 온디바이스 반도체 관련주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만큼 저희가 잠시 뒤에 이슈 짚어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렇게 뭔가 가는 종목들만 가니까 좀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02-2000-4919번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언급했던 온디바이스 AI, 또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네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회정에는 손여로 팀장, 그리고 조범수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고요. 네, 우의정에는 정태근 이사, 그리고 이성욱 차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정말 온디바이스 AI로 네. 뜨거웠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공개했던 가우스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내년 갤럭시 S24에 탑재가 된다라고 또 하더라고요. 이제 AI 핸드폰의 전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이 이제 온디바이스 AI 원년이 될 것이다 그런 말들이 나오던데 사실 관련 종목들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좀 위치적으로 약간 부담은 있는 것 같은데 올라타봐도 될까요? 위치적이 부담된다고 하시면 올라타면 안 되겠죠. 네, 이게 사실 온디바이스 AI라는 이 명칭 자체가 스마트폰에만 국한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제 앞으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 관련해서 보셨을 때 HBM 내지는 엔비디아 쪽으로만 집중되던 수급이 이제 그간 올라오지 못했었던 전방위 내지는 산업군 쪽으로 당장에는 스마트폰 쪽으로 우선적으로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 온디바이스 AI라고 생각하시면은 스마트폰만 대응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탭, 우리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 그리고 가전제품, 삼성전자가 이야기했었던 가전제품까지 전방위로 이제 넓게 퍼져나갈 이제 반도체 이제 회복 구간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가 당장 NPU 그리고 LPDDR5로 평가받는 종목들에 국한되어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평가 구간에 있는 반도체 종목이라면 최대한 매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구간 중에 최근 이제 LPDDR5 관련해가지고 이제 메모리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D램 메모리 모듈이 수요가 공급을 앞질렀다는 뉴스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회복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 초부터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원하셨었던 반도체가 회복 구간에 좀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예전에 이제 DDR 메모리 관련해가지고 변동 구간이 찾아오고 그리고 현물 가격의 반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LPDDR, NPU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어차피 이제 모든 게 반도체 아니면 첨단 산업품 이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모듈 쪽으로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아니면 가전제품, 휴대폰 이런 모든 거에 자그마한 컴퓨터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수품은 NPU 그리고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현물 가격에 대한 반등도 찾아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가 2016년도 DDR4 메모리 8GB의 가격 변동입니다. 이때 당시에 최대 2.9불까지 올라갔었는데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었을 때 2019년도 고가는 8불입니다. 개당. 1기가당 10,000원이라는 고가까지 올라간 상황이었고 현재 DDR5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감산 상태를 유지한 채로 수요가 늘어난다면은 가격 변동폭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탄이 오니 굳이 온디바이스 AI만 국한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아직 못 올라온 반도체 종목들 상당히 많으니 그런 종목들까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위치적으로 부담은 있는 건 또 사실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주들에 조금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또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2000원대 섹터가 굉장히 약했지만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정말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쭉쭉 잘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로봇주들이 정말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두산 로보틱스만이 오늘 시장에서 강한 움직임 보여줬어요. 다만 두산 로보 같은 경우에는 좀 윗꼬리를 달고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도대체 이 신규 상장주들의 상승 흐름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손여로 팀장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전에 그 루닛이랑 JLK 이런 의료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줄 때 그 느낌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뭐 성장성, 펀더멘탈을 다 제외하고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고 겁이 나시나요? 아니면 흥분이 되시나요?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두산 로보틱스 지금 당장은 실적이 적자가 나오고 있고, 흑자는 뭐 좀 가볍게 말씀하시는 분은 내년에 나올 것이다, 아니면 내후년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의 주가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까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까요? 제가 답을 내려드리지 않아도 이미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근거, 리포트에서 발췌된 내용,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종목들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지 답이 나오실 겁니다. 일단은 최근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수급이 좋았었는데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수급이 괜찮은 걸 확인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뉴스가 나왔었어요.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한다.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한다.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이 쌍끌의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쌍끌의 순매수가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윗골이 달렸고 외국인 투자가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철저하게 매매 관점을 접근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두 종목의 실적이 안 나오고 있고 내년에 실적이 나올 것이긴 한데 그 실적이 언제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루닛과 비노 같은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강세 보일 때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주가는 밸류에이션에 이제 입각해서 움직일 건데 그 밸류에이션까지 다가올 시간까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이 종목 잘 가는데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수급 동향이랑 분봉상 보면서 매매 관점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긍정 의견을 드리겠지만 반드시 매매하실 때는 손절가를 마이너스 6%가량으로 잡고 분할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5%, 10%, 15% 단위로 끊으면서 추세 꺾일 때까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은 두산 로보틱스보다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손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상방을 일단 열어놓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엑스포 관련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네. 2030 엑스포 이제 개최지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한국의 결정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관련주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뭐 일단 유치가 확실히 돼야 뭔가 나올 텐데 지금 미리 움직였던 이런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그 전에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집이 부산이라서 저한테 주신 건 아닐까라고 믿고 싶어요. 그건 몰랐습니다. 예. 뭐 제 고향이 유치라면은 기본 좋은 일이지만 저한테 뭐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 이렇게 주식시장이 참 창의력의 시장이다 보니까 참 어떤 게 갈지 저 솔직히 참 저도 의문인데 아마 엑스포가 유치가 되게 되면은 이제 많은 종목들이 이제 부각이 되긴 할 건데 메가시티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시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성 건설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일 겁니다. 움직일 건데 이런 것들 왜 또 어떤 게 갈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메가시티 관련돼 가지고 메가서울뿐만 아니라 메가부산도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대장으로 움직였던 게 이제 KN인데 오늘 보니까 뭐 KN 같은 경우도 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부산에 지역 기반으로 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목록을 제가 따로 정리해놨는데 어떻게 한 기업도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참 답답한데 그 부산 지역에 기반으로 둔 그러니까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서울적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겠지만 쿼스 같은 기업들이 메가서울 얘기 나오게 되면서 이제 땅이 있어가지고 김포에 땅이 있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산 지역 기반으로 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 말씀하실 때 혹시 제가 빨리 찾게 되면은 그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하나도 KM 말고는 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쨌든 일단 뭐 부산 관련된 종목이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정도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메가 서울에 이어서 메가 부산까지 또 언급이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주들 좀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에 대한 의견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도 일단은 뭐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지만 네. 2030의 주인공이 또 부산이 될 수 있기를 저희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마이코플라즈마 관련주들인데요. 중국에서는 또 폐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이게 또 제2의 코로나가 아니냐 맞아요. 그런 걱정도 나오던데 네. 또 중국 정부는 또 아니라고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하루를 거듭해서 등락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관련주들 어떻게 봐야 할지 이성욱 차장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2의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은 비슷한 거는 예방 백신이 없다는 거죠. 네.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또 제2의 코로나라고 좀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저희는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뭐 예방 백신이 아니라 관련됐던 기업들 같은 경우가 뭐 다른 산업 쪽으로도 확산이 되면서 주가 좀 파급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했던 부분이 관련됐던 이 바이오,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뭐 약간의 기간은 좀 코로나 때는 길었지만은 주가가 좀 올라간 이후에는 대부분 다 제자리를 찾은 모습을 좀 봤을 때는 이번에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관점도 저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항생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지트루, 마이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쪽에서 뭐 동일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관련된 뭐 국제약품 뭐 이런 또 이 관련된 원료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항생제거든요. 어떤 치료제라고 좀 볼 수는 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2의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이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폐렴 부분 같은 경우가 뭐 우리나라도 이 관련 이 환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 어떻게 보면 좀 감기로 끝날 확률도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 이유 같은 경우가 이 유아 그리고 노년층을 중심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성인 쪽으로 이 파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좀 가져갈 수 있겠지만은 그런 뭐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한 약한 그 나이대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순 폐렴이라기보다 단순 감기라기보다도 이 어느 정도 이 내원이나 또 이제 약국을 통한 이 감기약으로 충분히 이 부분 막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단순 테마로 또 끝날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약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얘기한 부분 아니라 이 개인 위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역시 뭐 손발을 깨끗이 씻고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 봤을 때 이 관련된 항생제와 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큰 맹신을 하면서 이 매수에 대한 부분을 갖고 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트레이딩 하셔도 괜찮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어떤 이 식견이 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접근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일단은 단기성 재료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웰크론, 뭐 위더스 제약 같은 종목들이 하락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